매주 월요일 보내드리는 이슈 토크, 뜨끈뜨끈한 이슈를 가지고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가짜뉴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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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기자회견하고 가짜뉴스 이거에 대해서 고발하고 오늘도 추가로 또 고발하고 그랬죠? 네. 어떤 것들이에요? 그 가짜뉴스의 내용이? 그 가짜뉴스와 댓글 조작 두 가지인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고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조작 방식의 문제, 예. 매크로 의심 이 두 가지. 먼저 그 가짜뉴스의 내용부터 좀. 예, 가짜뉴스의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가상화폐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이 났다. 예, 그런 류입니다. 그런 게 어디에 나와요? 그게 이제 카톡 폐쇄망을 통해서 급격히 유포되고 있고요.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종편의 가짜뉴스를 저희가 고발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18년 2월 24일로 끝난다. 며칠 안 남았다는 거죠? 네,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인 경우 고발했고요. 예. 그다음에 댓글의 경우는 좀 말하기가 끔찍한 내용들인데.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능지처참하자 이런 얘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네.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운. 그리고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도 막 성적인 모욕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말하자면 방화범으로 의심받고 있다. CCTV에 포착됐다. 이런 악성 댓글인데 네. 이게 너무 끔찍한 내용이라서 방송에서 얘기를 할 경우 심의에 걸릴 것 같은 그 정도의 아주 심각한 얘기들입니다. 그런 댓글들. 예, 그리고 그 현송월이 왔을 때도 그냥 현송월이 온 것을 반대한다. 이런 거는 고발의 대상이 안 되고요. 막 쌍욕, 성적 비하, 주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네. 그다음에 그 매크로 조작. 그건 좀 이따 좀 따로 떼보고요. 지금 가짜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이건 이제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유포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SNS란을 통해서 아무 근거 없이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와 너무 심한 댓글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 게 하나의 쟁점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MBN과 관련해서 이 가짜뉴스 엄정하게 끝까지 법적으로 책임 추궁하겠다. 이렇게 좀 결이 좀 다른 두 가지 결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걸 주제로 삼은 건데 홍준표 대표 이야기는 우리 뒤에 다시 좀 한번 하도록 하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와 같은 SNS상 유통되는 좀 지나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해서 장혜찬 씨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가짜뉴스라던가 이런 악성 댓글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예를 지금 방송에서 들기 힘들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을 과도하게 그 가족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들은 그 타겟이 보수 정치인이든 진보 정치인이든 간에 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이 가짜 뉴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만 당하는 문제는 아니고 맞아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가짜 뉴스 신고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고발을 아직까지 한 건 없는데 731건 정도 이제 고발이 가능한 것들을 취합을 해놨다고 합니다. 당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대선에 출마는 안 했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한국에 온 이후에 가짜뉴스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고생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정치권에 너나 할 거 없는 문제인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발언들을 조금 조명해보고 싶은 생각이 말씀하세요. 듭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지고 모 포털 사이트에서 연관 검색어가 이것도 참 말하기 외람됩니다만 비속어는 아니에요. 박근혜 생식기 이런 키워드가 대통령 연관 검색어로 떴었고 또 박근혜 돌대가리 이런 키워드들이 떴습니다. 근데 이 연관 검색어 삭제를 당시에 이제 포털 사이트에 요청했으나 한국 인터넷 자율 규제 심의 기구가 받아주지 않았었고요. 예를 들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
이 명예훼손 댓글 같은 경우 말씀하신 이런 인신공격 댓글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신고해도 명예훼손 댓글을 삭제하는 심의 규정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네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 이것을 반대해서 무산시켰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표현의 자유 문제가 이 악플이 정말 표현의 자유를 받아들일 레벨이 아니다 해서 민주당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들고 나와서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환영하는 입장인데 네. 이 2015년 당시에 왜 이런 것들을 좀 반대했을까? 한창 특히 집권 정부인 보수당에 대한 굉장한 인권 모독, 뭐 쥐나 뭐 닭을 비유한 것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표현의 자유라고 좀 옹호했었던 과거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태도가 좀 달라진 것에 대해서 뒤늦게라도 환영하지만 좀 그 태도가 달라진 부분은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하는 즉 법적 대응을 한 거는 환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네 이걸 자유한국당에서 국민 대상으로 고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국민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너무 과도하게 악플 달고 말도 안 되는 걸 유통시키면 저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법적 대응은 환영하는데 왜 2015년에는 그렇게 세게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예, 저는 악플은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최초로 이 말을 한 건 홍준표 대표고요. 네, 이거에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다가 그때 실패한 겁니다. 근데 우리 당이 그러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나온 이런 식의 뭐 사실 목을 잘라서 어떻게 하고 뭐 산채로 껍질을 벗기자 뭐 이런 얘기가 그때 나왔었냐. 그때 그런 얘기를 규제하자는 거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아, 그 당시 다만 강도가 다르다? 예, 다만 예를 들면 이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엑스박이라는 표현. 예, MB를 동물에 빗대서 엑스박이라는 표현. 이 표현이 그럼 이게 과연 표현의 자유 영역이냐? 아니면 이게 그 명예훼손까지 되느냐? 예. 이거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비하는 반대합니다. 예.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의 닉네임 있죠. 약간 악의적인 닉네임을 문제 삼을 수 있냐. 이건 토론거리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뒤에 이름을 놔두고 앞에 닭을 붙이는 경우 이게 과연 명예훼손이냐 아니면 표현의 자유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민주당 측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2017년 4월에 민주당에서 표현의 자유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론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인터넷 실명제 폐지하는 쪽에 어떤 공약을 내거는데요. 지금 이 표현의 자유를 넘나든 이런 악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터넷 실명제가 좀 강하게 도입돼야 될 필요성이 또 대두되는 것 같은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인터넷 실명제하고 이번에 그 악성 댓글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넷 실명은 그 이름까지 밝히고 아이디 전체를 다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댓글의 경우, 악성 댓글의 경우 아이디의 앞부분이 노출돼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신원 파악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악성 댓글은 처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즉,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에 대한 형사적 조치와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보신다?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세계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EU에서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에 악성 뉴스, 뭐 가짜 댓글 방치하지 말라고 조치를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를 어길 시 24시간 안에 삭제 안 할 시 거액의 벌금을 물게 하는 법안까지도 통과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댓글을 다는 분들 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누구든 자신의 어떤 언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이런 인터넷 문화의 어떤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왜 그때는 안 그랬냐 뭐 말이 바뀌었다 공방이 오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나드는 악플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생각이 제가 봤을 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인터넷 실명제 문화라던가 이렇게 제3자가 명예훼손 댓글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법에 대해서도 좀 더
좀 열린 상태에서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그것은 단순한 댓글뿐만 아니고 SNS 전반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트윗에도 적용해야 되고 등등 다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일지 그건 면밀히 검토해서 정치권이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을 뭐 동물에 빗대서 무슨 박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현역 군인 2명이 기소돼서 유죄를 받았어요. 네. 그럼 이제 과연 이건 타당한가? 그래서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나오는 거고 결국은 이분들도 신분이 폭로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형사적인 처벌 부분은 요대로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실명제는 보다 큰 논의가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와 연관되어서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장혜찬 씨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것이 이런 이 무책임한 인신공격성 방지하는 데 도움이 가짜뉴스나 이런 것을 좀 될 거라 보고 예방하는 있고,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그리고 2015년에 통과되지 않았던 그 제3자의 신고로 좀 심한 수준의 명예훼손 댓글을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안 같은 경우도 다시금 이제 논의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의 반대로 심의 규정 개정이 안 됐지만요. 내친김에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요. 제3자가 신고했을 때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모욕적, 명예훼손성 댓글은요, 지금 포털의 정책만으로도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저희가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 문제를 고발까지 하게 된 데는, 일부 포털이, 특히 네이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댓글에 대해서 내부 가지고 있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삭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악성 댓글이나 가짜 뉴스는 뭐 발본색원 해야겠죠. 그러나 이게 인터넷 실명제가 이꼬르가 돼서 인터넷 실명제로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 실명제를 했을 경우에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수위가 이렇게 됩니다. 가짜 뉴스 명백한 또 명백한 악성 댓글 이거는 이 사회적으로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형사적 처벌 대상으로 삼아서 형사 고소도 좋다. 이게 지금 두 분의 일치된 의견인데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하자는 쪽과 인터넷 실명제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악영향도 많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자는 주장과 요건 또 좀 따로 논의해 보자. 뭐 이런 정도로 좀 토론을 하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뒤에 잠깐 하자고 했던 소위 그 댓글 뭐 무슨 네이버 매크로 의혹 이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그 포털의 시스템은 다 아실 테고 포털에서는 뉴스의 경우는 댓글이 많거나 클릭수가 높거나 그럼 이게 상위의 뉴스가 노출되게 되고 기사가 그다음에 댓글의 경우는 어떤 댓글이 공감수가 높으면 그게 비공감수와 비율을 고려하여 공감수가 높으면 이제 위에 댓글로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보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댓글을 특히 이제 내가 쓴 댓글을 상위에 계속 노출시켜 놓으려면 그러면 댓글에 공감이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걸 기계적으로 조작한다? 그것을 사람이 하는 방식이 좌표 찍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이제 폐쇄망에서 어떤 기사에 내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으니 가서 공감을 눌러.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자발성에 기초했다고 봐야죠. 조직 동원을 하는 거죠, 그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새벽 같은 경우 특정 시간대에 도저히 사람이 좌표 찍기를 해서 누를 수 있는 속도가 아닌 엄청나게 빠르게 공감이 막 올라갑니다. 그럼 뭔가 기기가 조작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매크로가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인데 이 의혹은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포털에서도 가지고 있어서 이미 이걸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장혜찬 씨? 저는 이 좌표 찍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죠. 어쨌든 시민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조직이 동원되는 거니까요. 그게 뭐 당원이 하는 거든 뭔가 하는 거든. 그러나 최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매크로가 사용된다, 이런 프로그램이 사용된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 못하게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고 네네. 포털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될 책임이 있겠죠. 이거는 뭐 어느 쪽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든 간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기계적인 조작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포털에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자기들 스스로도 피해를 받고 있다고 경찰에 이제 고발해서 그렇습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예. 그런데 예.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 이 특정 포털을 거론하면서 마치 압박 주기를 하는 게 제가 우리 나중에 나올 거지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MBN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초강경 자세입니다. 정정보도와 사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에도 이제 기자들 못 들어오게 하는 등 그것과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여당과 야당의 대표 두 분이 한 분은 특정 포털에 한 분은 특정 언론에 이렇게 과하게 화를 내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 봤을 때 또 언론이나 이런 어떤 포털에 정치권이 너무 겁박하는 모습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두 모습 다 해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유, 그럼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물타기로 본다? 네,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는 네이버가 자기 의무를 다해라라고 얘기했지 네이버에서 민주당 관련 기사를 뭐 편집하지 말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의 경우는 그냥 스스로 고발한 게 아니고요. 정말 문제 제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네이버가 우선 첫째는 매크로 댓글 조작 의심이 있는데도 방치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네이버 뒤에 욕이 붙으면 그건 금방 삭제됩니다. 아. 그런데 정치인들 뒤에 욕이 붙는 건 삭제를 안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는 닉네임을 만드는 것과 쌍욕을 하는 건 별개라고 보는데 쌍욕은 삭제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삭제도 안 하고 금찍어도 과거에 MB의 아들 이시영의 경우는 MB 측의 요청으로 그 검색어를 없애버렸잖아요. 이시영을. 이렇게 했던 네이버가 지금은 최소한의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포털도 사회적 의무를 하라는 경고 정도는 저는 뭐 정치인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네, 그 수준을 넘어서 그러니까 저는 MBN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를. 그건 왜곡 보도예요. 예. 그 왜곡 보도는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방심위에 고발을 하죠. 예. 그런데 또 언론중재위나 뭐 이렇게 뭐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제 방송의 경우는 방심위가 예. 언론중재 역할을 하는데 예. 방심위로 안 되면 법적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대개 언론의 왜곡 보도를 책임 물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데 예. 그 장치를 넘어서 그냥 출입 부스를 없애라. 이거는 저는 단지 MBN을 겨냥한 게 아니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MBN을 이게 표본으로 삼아서 본보기로 삼아서 MBN의 강경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둔 홍준표식 언론 길들이기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홍준표식 언론 길들이기와 포털이 지금 현재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무를 알아. 그에 대해서 의무를 좀 해라. 예. 이 정도를 뭐 이렇게 동격으로 넣는 건 그건 정말 너무 큰 물타기세요. 장혜찬 씨. 저는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MBN 상대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언론 길들이라고 하셨지만 과연 그러나 힘없는 야당 대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느 언론이 길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실효성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마이너스인 또 한 번의 자충수를 뒀다고 평가해요. 그러나 이것이 네이버 포털에 대한 반응과 이것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냐. 추미애 대표께서 공식 회의에서 언급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여러 댓글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성함 끝글자를 바꾼 이게 뭐 쌍욕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요새 그 네티즌들이 주로 쓰는 비하하는 닉네임 중에 하나가 이제 끝글자만 바꿔서 대통령은 외람되지만 이제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닉네임을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동물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닉네임을 하는 것처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 의원님 말씀처럼 표현의 자유 안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어떤 수위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콕 집어서 딱 거론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털에 사회적 의무를 다하라는 본질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포털이나 다른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을 집권 여당에서 좌시하지 않겠다. 뭐 법적으로까지 고소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그런 식의 분위기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논리가 약간 비약이죠. 예를 들면 그 문재앙이라는 단어가 그냥 쓰이지 않아요. 반드시 그 뒤에 쌍욕이 붙어요. 그리고 그 뒤에 탄핵, 하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 전직 잠깐만요. 대통령들을 동문에 비유한 댓글도 반드시 쌍욕과 함께 나오지 않았을까요? 안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꼼꼼하게 이렇게 사실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쌍욕과 함께 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여기가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X 박이는 괜찮고 뭐 X 재앙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건 정말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웬만하면 고발을 안 하려고 추렸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 목을 자른다, 뭐 껍질을 벗긴다, 뭐 이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건 다 동의가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갑자기 두 분 토론을 듣다가 머릿속에 싹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모두가 이런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 때문에 솔직히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시달리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 여당이 더 많이 시달리게 되죠. 물론 어떤 지금 국제적으로 이게 또 많아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정말 번개처럼 떠오른 생각인데 이런 거야말로 초당적으로 여야가 같이 무슨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볼 때는 야당을 향한 돈 없는 공격을 더불어민주당이 찾아주는 거고 정부 여당에 대한 돈 없는 공격을 야당이 찾아주고 혹시 이렇게 좀 아름다운 모습 펼쳐볼 수 없을까요? 동화 같은 말씀인데 좀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나 이런 악성 댓글의 주 타겟은 주로 이제 집권하고 있는 정부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은 주로 보수 정부가 그 타겟이 많이 되었었고요. 예를 들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암시하는 뭐 눈 찢어진 아이 논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명한 유력한 방송인 정치인분들이 막 퍼뜨리고 다니다가 그분들이 지금은 또 공중파에서 이 가짜뉴스를 지적하는 역할을 또 반대로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좀 자기가 집권할 때 안 할 때 떠나서 정도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장해찬 씨가 저한테 동화 같은 얘기라고 하셨지만 지금 제가 두 분의 토론을 지켜보면서 알게 모르게 자기 편에 대한 공격은 굉장히 민감하고 상대편에 대한 공격은 그 정도는 표현의 자유 아니냐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듯한 약간의 뉘앙스가 느껴져서. 근데 그거는 약간 아닌 게요. 저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입에 올리기 어려운 댓글을 과거에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해졌어요. 내용이. 그런데 제 경우는 이제 워낙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오래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언론 운동을 하셨으니까. 저는 닉네임 정도의 뭐 그런 거는 기분 나빠도 뭐 그것까지 문제 삼아서 될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장해찬 씨 보기에는 과거에도 그런 닉네임 뒤에 반드시 쌍욕과 뭐가 붙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적인 것들로 모욕을 주는 댓글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었기 때문에. 예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예를 들면 방송에 나갈 수가 없는 어떤 아닙니다. 그런 것이죠. 제가 이번에 다 살펴봤는데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지금 가해지는 그 성적인 모욕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화보로 만들어서.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이건 여야가 함께 모두 다 문제될 수 있다라고 인정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수면 위에 자기들끼리 뭐 올려놓고 함께 고발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안 아니에요? 근데 그게요, 감수성, 말씀하셨듯이 그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골이 깊어서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있을 때 표창원 의원이 알고 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허락해서 주관해준 국회 내부 전시에 이제 박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해서 여성 나체 그림에 그런 전시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의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서 이번에 또 자유한국당 군의원이 대통령 얼굴을 또 합성해서 논란이 되고 지금 고소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서로 간의 어떤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여야가 이 문제로 뭐 합심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시대적으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 악성 댓글에 대한 공동대처 이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파적인 갈등 그리고 이게 우리는 북한의 존재 때문에 뭐든지 색깔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비판보다는 주로 이와 같은 악성 댓글이 달리는 게 남북관계에 관련된 기사예요. 평창올림픽이라거나 뭐 그런 남북관계 진전을 반대하는 쪽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조금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아무튼 원칙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발의된 법안이 그 매크로 등 조작을 콕 찍어서 2년 이하의 징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이제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거예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악성 댓글 조작, 그러니까 매크로 조작을 가정하고 법을 만든 정도인데 이제 이게 새누리당에서 과거에 추진하던 사이버 모욕죄거든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계적인 댓글 조작이라든지 그런 걸 명시한 법안 정도는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좋네요. 뭐 제가 그 가짜 뉴스의 공동위원회 만들어 대처까지는 어려워도 그럼 그 어떤 법 제도를 조금 강화하는 쪽에 대한 국회 논의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 이야기는 오늘 주로 이제 도를 넘는 악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는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들은 가짜 뉴스입니다. 예를 들면 뭐 러시아 정부가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유통해서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들도 뭐 CIA나 FBI에서 막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의 언론사 그러나 뭐 검증이 안 된 언론사 매체를 통한 가짜 뉴스 같은 경우도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거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이제 사이버 뉴스 경찰들이 이 부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그런 것도 좀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 여야를 넘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댓글 조작이요. 국정원 댓글 부대 있잖아요. 그 댓글 부대가 댓글을 조작하던 방식과 너무나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튼 더 수사 결과를 수사를 좀 철저하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토크는 두 분의 생각의 결이 같습니다. 같은데 묘하게 차이가 나는 걸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느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결론은 이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초당파적으로 정치권이 법 제도를 어떻게 조금 강화할 것인지 어디까지 강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주제다. 이 정도 말씀 나누도록 하죠. 자,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